지난 5월에는 친구들과 코타키나발루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3박 5일에 29만 9천 원 하는 저렴한 상품이었습니다. 저가 상품이니 당연히 옵션도 많이 있었고 쇼핑센터도 3회 방문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패키지 상품을 좋아해서 시간이 되면 종종 여행 가는데 이번에는 저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출발은 저녁 6시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코타키나발루는 약 4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려 10시 조금 넘어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다른 일행들을 만나 가이드 미팅 후 인솔아에 숙소인 호텔에 입실했습니다. 출발 전 숙소에 대해 후기를 찾아봤는데 좀 평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상품이 워낙 저렴하니 숙소에 대한 기대를 안 했는데 기대치가 워낙 낮아서 그랬던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첫날은 호텔 도착 후 바로 자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둘째 날이지만 첫날 같은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호텔에서 아침 조식을 먹고 아일랜드 호핑 투어를 하러 가이드와 일행들을 만나 출발했습니다. 여행 인원은 총 11명이었습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 관광버스가 아닌 승합차로 이동했습니다. 여행 출발 전 코타키나발루 5월 평균 날씨를 보고 비가 많이 왔었다는 걸 확인 후 날씨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았는데 의외로 날씨가 너무 화창했습니다.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 호핑 투어를 했습니다. 여기서 선택 관광을 각 팀별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파라세일링과 제트스키, 야시장 투어, 발 마사지 이렇게 정하고 준비해간 달러로 결제했습니다. 코타키나발루는 선택 관광을 안 하면 재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선셋이 유명하다고 하지만 하루 종일 선셋만 보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도 그렇고 또 여기 여행 자체가 체험이 많았습니다. 숙소도 시내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행 포함 다른 일행들도 모두 선택 관광을 신청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 팀이 제각기 신청했는데 가이드분이 통일되지 않더라도 각 팀의 일정에 맞게 유도리 있게 끌고 나갔습니다. 섬에서 호핑 투어를 하고 점심은 BBQ 뷔페를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습니다. 그냥 배를 채운다는 목적으로 조금 먹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다시 배를 타고 섬을 떠났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선셋을 보러 그 유명한 탄중아루에 도착했습니다. 탄중아루 해변 앞에는 많은 먹거리 점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이드가 꼬치구이와 구운 바나나를 하나씩 사줘서 먹었습니다. 익힌 거니 괜찮겠지 생각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거리 시장을 구경 후 해변으로 나오니 현지 여성들이 모여서 춤을 추는 장면을 구경했습니다. 음악이 없어서 그런지 더 신기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그 유명한 선셋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선셋은 정말 멋졌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여길 오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사진 찍기도 힘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찌어찌 사진 몇 장을 건지고 가이드의 재촉하에 저녁 식사를 하러 출발했습니다. 이날의 저녁 식사는 선택 관광인 야시장에 포함된 식사였습니다. 신청 안 했으면 자유식입니다. 이번 식사는 맛있었습니다. 한 팀당 모여서 식사하는데 양이 많이 나와 음식을 남겼는데 음식 남기는 것에 예민한 친구가 너무 아깝다고 한탄하며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마지막 여행지인 야시장으로 갔습니다. 야시장에 도착 후 느낀 점은 우리나라 광장시장 같은 현지인보다 관광객이 더 많이 오는 시장이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시장을 한 바퀴 둘러본 후 가이드가 두리안과 망고를 팀별로 사줘서 먹고 추가로 숙소에서 친구들과 먹기 위해 망고를 포장해 왔습니다. 동남아 여행객들의 후기 중 현지에서 먹는 망고 맛이 그렇게 기가 막히다고 해서 망고 덕후인 저는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뭐 여기서 먹나 거기서 먹나 망고 맛은 똑같았습니다. 맛있다는 얘기죠. 가격이 좀 저렴한 정도? 이날의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전엔 자유 일정이고 오후에 반딧불 투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친구들과 호텔 주변 동네 산책을 하고 조그만 동네 슈퍼에 들러 과자도 사고 호텔 안에 있는 마사지 샵에서 전신 마사지도 받았습니다. 판 보르네오 호텔 안에는 구경할 매장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큰 잡화점도 있었고 조그만 마사지 샵도 많았고 옷가게 식당들도 아울렛처럼 있었습니다. 그냥 호텔 방에만 있었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호텔에서 하는 마사지 샵보다 더 저렴했습니다. 아침 겸 점심으로 호텔 1층에 있는 식당에서 간단한 먹거리를 사서 룸에서 친구들과 같이 먹은 후 오후 일정을 하기 위해 호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다른 팀들은 이날 오전에 다른 선택 관광을 했고
우리는 오전에 자유관광을 했습니다. 오전 선택 관광을 끝내고 돌아온 일행분들과 가이드가 점심 무렵 도착해서 이날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가이드와 다른 일행들을 만나 반딧불 투어를 하기 위해 맹글로브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도착 후 바로 대기하고 있던 보트를 타고 맹글로브 숲 탐험을 나갔습니다. 한 바퀴 쭉 돌아 나오면서 강가에 펼쳐진 나무 위에 원숭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숭이에겐 우리가 구경거리이고 우리에겐 원숭이가 구경거리가 되겠지요. 사전에 바나나를 준비해 가야 하나 했는데 가이드가 바나나를 주면 안 된다고 해서 구경만 했습니다. 출발 장소로 다시 돌아오니 간단한 뷔페식으로 이른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맛은 뭐 똑같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하면 듣기 싫죠. 저녁 식사 후 돌아가는 건가 싶었는데 다시 보트를 탔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갔습니다. 어제에 이어 두 번째 선셋 관광입니다. 이 해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어제의 선셋보다 이날의 선셋이 더 멋졌습니다. 위치가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해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관광객도 많이 없었습니다. 사진을 그냥 막 찍어도 예술이었습니다. 여행할 때마다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는데 코타키나발루 관광하면 떠오르는 추억의 장소는 여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무지개도 너무 크고 선명하고 멋있게 떠서 하나하나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를 뒤로하고 드디어 어두워진 하늘을 배경 삼아 반딧불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해변에서 보트를 타고 왔던 곳까지 나오는 길이 반딧불 서식지였습니다. 어두운 강가숲에 반딧불이 무리지어 날아다니며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오후에는 원숭이들이 우리를 반겼고 밤엔 반딧불들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관광객들 옆에 오기도 해서 두 손으로 잡았다 놓아주고 머리 위에 날아오다 다시 떠나가고 반짝반짝 춤을 추며 자연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동화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셋째 날의 일정을 마무리 짓습니다. 마지막 여행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아침과 똑같은 호텔 조식을 먹고 룸에 돌아와 짐을 다시 정리해서 캐리어를 끌고 호텔 로비로 모였습니다. 가이드가 오기엔 시간이 좀 남아서 친구들과 1층 식당 겸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가이드가 관광버스와 함께 점심 전에 도착해서 이날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한식이었습니다. 이번 여행 중 제일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이슬람 사원, 사바주 청사 등을 방문해서 기념사진만 간단하게 찍고 마지막 날에 몰아있던 쇼핑센터 3곳을 방문했습니다. 패키지 여행 중 제일 싫어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초콜릿, 잡화점, 라텍스 매장을 방문했는데 라텍스 매장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안 사면 된다고 하는데 전 성격상 그게 조금 힘이 듭니다. 라텍스 매장을 방문하니 회의실 같은 방에 관광객들을 모아 앉혀놓고 라텍스에 대해 구구절절한 제품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마친 후 쇼룸에 나가 팀별로 판매사원들이 각각 붙어서 세일즈를 펼칩니다. 네, 그냥 베개 하나와 바디필로우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마침 베개가 필요하긴 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냥 있는데 제가 안 되더라고요. 판매사원이 여기서 한 개도 못 팔면 힘들지 않을까란 쓸데없는 걱정을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제 자신이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에 여행 가게 되면 저도 친구들을 본받아 먼 산 바라보기 신공을 연마해서 말 그대로 가성비 여행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저녁 식사하기 전까지 2시간 정도의 여유 시간이 남아 둘째 날 밤에 갔던 야시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고 각자 시내 관광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에 만나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후 바로 공항으로 향하며 이렇게 305일간의 저가 패키지 여행이 끝났습니다. 이상 선택 관광과 쇼핑센터 방문만 없다면 진짜 저가이겠지만 그냥 제값 주고 여행한 코타키나발루 패키지 여행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가이드와 다른 일행분도 잘 만나서 큰 무리 없이 여유 있게 즐긴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마지막 가는 날만 비가 오다 말다 했지만 큰 비는 아니었어서 날씨복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친구들과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영상을 기록한 여행도 코타키나발루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은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사진만 찍다 보니 그때만 보고 나중엔 거들떠도 안 보게 됩니다. 배경만 바뀌었다 뿐이지 인물은 같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면 점점 나이 들어가는 나와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세월의 흐름을 알 수 있기는 합니다. 어쩌다 찾아보는 사진을 보고 그땐 그랬지 생각이 나지만 내가 언제 여길 갔을까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영상으로 남겨서 편집해보면 시간이 흘러도 더 생생하게 생각나지 않을까란 느낌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앱을 다운로드 받아 편집하려니 이게 단순한 게 아닌 겁니다. 어찌어찌 남양주 평생학습관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수업이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어 접순날을 기다려 바로 접수했습니다. 이 영상은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흔들림도 심하고 구도도 엉망이고 총체적 난국이지만 저에겐 또 다른 인생을 열게 해준 소중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색한 미소로 처음 만난 날 풋풋했던 시절은 멀리 갔지만 수많은 계절 함께 걸어온 길 어느새 우리들의 추억이 가득 즐거울 땐 함께 웃고 어깨 동무하며 힘겨울 땐 말없이 서로를 감싸 안았네. 세월이 흘러도 편치 않을 이름 내 오랜 친구들 우리들의 노래 때론 다투고 돌아진 날도 있었지. 어린 마음